자, 96페이지 제목이 뭐야? 운동량과 충격량. 여러분들 1학기 때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력에 대해서 배웠지? 맞아? 자, 이번 시간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어딘가에 충돌하는 거야. 그쵸? 자전거 타다가 자동차랑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거는 바닥이랑 충돌하는 거지. 결국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안전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충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충돌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이용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시작.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충격량과 운동량.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충격량, 운동량을 배우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거야. 자, 처음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단어는 나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체육관의 벽면과 야구장의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쿠션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거? 이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펜스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잡는 경우는 별 잘 못 보지만 MLB인가? NBL? NBL인가? MLB인가? MLB 같은 거, 메이저리그 같은 거 보면은 막 몸을 날려가지고 막 잡아내지?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야구장 끝에 있는 그 담벼락에 재질이 뭘로 되어 있다?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역할은 뭐다고? 충격을 흡수해줘서 자, 체육관 벽면과 야구장의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쿠션은 사람이 부딪힐 때 수축하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충격을 흡수해준다라고 표현했어, 그치? 맞아? 근데 실제로는 충격을 흡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뭘까? 수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준다. 자, 이게 우리 이번에 배울 단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어째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전해지느냐,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적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시간을 줄게요. 선생님도 방학 지나고 이렇게 한 달 만에 수업을 해보면은 말이 잘 안 나와. 여기 생각한 거랑 나오는 말랑 막 달라, 가끔씩은. 처음이니까 이해해주고. 자, 다음. 관성이라는 개념도 이제 좀 짚고 가야 되는데, 관성 우리 1학기 때 배웠지? 뭐였어, 관성이? 그렇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관성의 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물체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 상태로 남아있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쉽게 말하면은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는 애들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러고, 운동하는 애들은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우리 1학기 때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었는데 기억나니? 공식 나왔잖아. 가속도의 법칙. V는 F는 MA. ma. 자, 여기 관성에 정의해 보니까 물체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래. 그 말은 F가 얼마? 0.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이 되려면 얘네도 0이 돼야 되죠. 질량과 가속도를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잖아. 누가 0이야? 가속도. 그렇지. 가속도가 0이야. 그런데 이 가속도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속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속도의 변화. 여기서 속도는 얼마나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느냐, 거기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속도라 그래요. 즉,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니? 결국 이 관성에 대한 얘기는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성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뉴턴. 뉴턴보다 이전 사람이에요. 관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고 실험을 했어. 사고 실험이라고 혹시 알아? 사고 실험. 그렇지.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물체를 U자형 트랙을 놓고서 여기서 놔. 그럼 얘 쭉 떨어져가지고 반대로 올라가겠지. 얘 마찰력이 없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처음과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 U자 트랙을 약간 더 완만하게 만들었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요. 얘를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 어디까지 올라가? 처음 높이까지. 그럼 얘를 쫙 펴버렸어. 어디까지가? 끝까지 갑니다.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갈릴레이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관성이라고 불렀고 그 개념을 뉴턴이 운동 법칙 3개를 만들면서 첫 번째 법칙으로 만든 겁니다. 자, 관성의 예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전거는 곧바로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굴러가죠. 이런 경험 있지, 그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기 때문에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 뒤로. 그렇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은 뒤로 쏠리지. 뒤로 쏠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얘가 버스입니다. 버스고, 이게 사람이야. 자, 사람이 버스에 서 있었어. 근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 사람은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정지했으니까 계속해서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버스의 바닥과 사람의 발 사이에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가면서 이 사람의 발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뒤로 넘어지죠. 만약에 버스 바닥이랑 사람이랑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버스는 지 혼자 가고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버스 뒷면에 부딪히겠지, 그러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거꾸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쏠리죠. 자, 사람이랑 버스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버스만 정지한 거야. 사람은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지. 가려고 하지만 이 버스 바닥이 마찰력으로 사람의 발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잘 못 가고 몸통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관성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자, 관성에 대한 예시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사람이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넘어지지. 넘어지는 이유는 내 몸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돌이 내 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100m 결승 지점을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서 딱 정지하나? 계속 뛰어나가지. 그 이유도 관성 때문에.
그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무슨 얘기냐면은 관성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잖아. 맞아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진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질량이 가벼운 애들은, 자, 의자처럼 질량이 가벼운 애들은 힘을 조금만 줘도 얘는 움직여. 운동 상태 변했어. 얘처럼 질량이 큰 애들은 힘을 조금 줘가지고는 안 움직이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즉,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따라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말이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관성은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크다라는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9월달 모의고사 때도 그런 보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 맞을까 틀릴까? 속도가 크면은 관성이 클까? 아니에요. 속도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질량에 따라서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화물선은 항구에 진입할 때 엔진을 미리 끄고 작은 예인선에 끌려서 들어와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때 그냥 거기 가서 브레이크 밟으면 거기 서지. 근데 배는 만약에 항구가 저쪽에 있으면은 한 2-3km 전에 엔진을 꺼버려.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왜 화물선은 2-3km 밖에서 엔진을 끄느냐? 얘는 질량이 크니까 속도가 휙휙 변하지 않는 거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큰 거야. 그래서 멀리서부터 끄고 온다는 거. 기차는 관성이 커서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달리던 상태에서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KTX 타본 사람. KTX 속도 얼마 정도 나오지? 동아야? 아, 동아 아니지. 수호지, 수호. 얼마 정도 나오지? 속도 잘 몰라? KTX 속도 얼마인지 아는 사람? 시속 120. 아, 시속 120이면은 걸어가는 거야. 여기 동해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 또 뚫렸지? 타봤어, 그거? 강릉에서 타봐. 강릉에서 타봤어? 그거 속도 얼마 정도 나오냐면, 대략 한 200에서 220 정도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경로는 길이 더 좋기 때문에 시속 250까지 나와요. 선생님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는 이제 KTX라고 안 하고 신칸센이라 그러거든?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신칸센 막 그런 말 나오지? 그게 고속철도야. 걔는 시속 300까지 나와. 근데 KTX 안에서 안전벨트 몇 써도네? 아니요. 안전벨트 왜 안 맸어? 흔들림이 없이 시몬스 침대야? 자기 불편해서. 자기 불편해서? 자, 안전벨트를 안 매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질량이 엄청나게 크잖아. 관성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급브레이크를 확 밟잖아? 그러면은 한 3km 쭉 미끄러져서 정지합니다. 자동차는 시속 100 정도 달리잖아, 고속도로. 거기서 브레이크 딱 밟으면 한 50m, 60m 가다가 멈춰요. 근데 애들은 3km 간다고. 그 말은 속도의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속도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되고, 자동차에서 사고 났을 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가 빨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얘가 속도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 위험한 거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탁 멈췄어. 그럼 사람 몸은 어떻게 돼? 튀어나가지. 튀어나가면서 앞에 유리창에 부딪히고 핸들에 부딪히니까 다치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그렇게 빨리 서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에 부딪힐 이유가 부딪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대신에 사고 났을 때 기차에서는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해.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괜히 안전벨트 매고 있다가 이거 풀지도 못하고 막 거기 갇혀 있으면 더 위험해진다 이거지. 자, 나중에 기차 타면은 안전벨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안전벨트 없으면 저기 승무원 불러가지고 안전벨트 달라 그래. 그러면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러면. 자, 안전띠의 역할은 뭐냐? 자동차가 급정거하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몸이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는 안전벨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오토바이 만약에 한 시속 80 정도로 가다가 차랑 부딪혔다. 그럼 사람이 그대로 시속 80으로 날아가요. 오토바이 사고 나는 영상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어? 막 맨인 블랙 이런 맨인 블랙 아니고 뭐야? 맨인 블랙 박스? 한문철 블랙 박스 이런 거 있잖아. 보면은 진짜로 그 운전자 날아가 버려.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몇 번을 봤는데 타지 말란 얘기는 뭐 못하겠고 그냥 저기 뭐야 헬멧이랑 잘 쓰고 다녀라 라고는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 취미는 나중에 안 좋아요 이게. 취미 활동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사고 한번 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돼. 자, 안전띠를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 요 실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 장면을 사진으로 우리 교과서에 사진으로 나와 있지 이거. 이거 사진으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 한번 실제로 봅시다. 장애 발달한 때는 이거 힘든 거 같아요. 잠깐만, 내가 저장을 해놨었는데. 응? 지금 저장을 했는데 내가 잘 안 보이거든. 이거 수업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보여줄게요. 자, 계속해서 교과서 97페이지에 밑에 보면 해보기. 이제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교실에 있기 때문에 사고 실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어떤 실험이냐면 쇠구슬에 의해 고무차력이 변형되는 정도를 비교해서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경우에 더 큰가? 자, 준비물은 쇠구슬, 질량이 작은 거, 가벼운 거 2개, 질량이 큰 거, 무거운 거 2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고무차력과 나무판을 준비해요. 그래서 고무차력을 놓고 똑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가벼운 걸로 떨어뜨렸을 때와 질량이 무거운 거 떨어뜨렸을 때 고무차력이 누가 더 많이 변형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기로는 똑같은 높이라면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누가 더 고무차력을 많이 변형시킬까? 무거운 게 더 많이 변형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질량을 똑같이 해. 똑같은데 하나는 높은 곳, 하나는 낮은 곳.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는 누가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이 될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게 더 많이 변형이 되겠죠. 그 실험을 하는 거야 여기서. 자, 쇠구슬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은 쇠구슬의 질량이 클수록 고무차력이 더 많이 변형될 것이다. 여러분들 추측한 대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번엔 질량이 같은 구슬 2개를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더 많이 변형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고무차력을 변형을 많이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충격이 크다, 작다? 크다는 거야. 그럼 충격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충격이 크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가 필요할까요? 자,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변수가 충격을 크고 작고를 만들까? 질량. 그렇지, 질량. 또 속도. 만약에 재질이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하나는 스펀지다. 그럼 당연히 플라스틱이 더 많이 변형되겠지. 이런 재질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쇠구슬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요소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운동량. 자, 운동량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운동량이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질량과 속도를 곱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 처음 나오는 거 운동량이라는 개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우리 1학기 때 과학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쓴다 그랬잖아. 질량의 줄임말 뭐였죠? 질량의 줄임말은 M이었고, 속도의 줄임말은 V였죠. V. 자, 운동 경기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활약을 제일 잘한 선수한테 주는 상이 뭐야? MVP. 운동량은 P라고 씁니다. MVP라고 외우면 돼요. 운동량이 왜 P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운동량은 영어 단어로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에 P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이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량은 P라고 쓴다.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고, 단위는 뭘 쓴다고? 질량의 단위 뭐야? 질량의 단위 뭐야?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자, 여기 연습 문제 있죠? 앞에.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릎 옆에. 시작. 자, 우리 교과서 98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이 문제가 있을 거야. 똑같이. 한번 책에다 풀어보세요. 질량이 0.15kg, 속도가 30m/s. 운동량은 얼마인가? 국회에서 나왔으면 그냥 마지막에 P만 붙이면 아니죠. P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줄인 거고 단위를 붙여줘야지. 단위를. 운동량의 단위를. 숫자 뒤에 단위. 저거 두 개 다 써야 돼요. 응. 자, 얼마 나오나 같이 해봅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자, 단위를 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대로 써주면 돼. 이 물체의 질량 얼마야? 0.15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얼마죠? 30m/s. 자, 이거 숫자 계산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3이니까 4.5. 그 뒤에 단위는 그대로 곱해서 붙여주면 되죠. 단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단위가 없으면 물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고, 단위만 잘 보면은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까지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다가 이렇게 냈어. 똑같이 내고서 운동량의 크기는 몇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가, 또는 보기에다가 뭐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다 써놨어.
그러면은 단위 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거 질량이고 이거 속도네. 질량 곱하기 속도네.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 단위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 아인슈타인 가운데 좀 써야 될까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약간 보기 좋으라고 쓴 거야, 이거. 구분하기 좋으라고. 자,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량 증가하고 속도 증가하면 운동량 증가한다는 얘기죠. 야구공이 빠르게 날아올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속도가 증가하면 운동량이 증가하지. 총알은 질량이 작지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운석 구덩이. 운석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엄청 커. 그래서 지표면과 충돌하면서 접시 모양의 구덩이가 생깁니다. 이런 지형을 뭐 크레이터라고 하던가? 크레이터. 달에 보면 이런 지형이 많지. 이게 너네 예상하기로 여기에 얼마만한 돌멩이가 떨어졌을까? 이 구덩이만한 돌멩이가 떨어졌을까? 자동차가 좀 더 크게 떨어져.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거 떨어지면 이만큼 파여요. 그럼 저만한 거 이만한 거 떨어지면은 얘가 운동량이 엄청나게 크니까 충격파 때문에 이만큼 홈이 생기는 거야. 이 크레이터가 이만하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맞는 돌멩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운석은 운동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기차도 역시 질량이 크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매우 큰 물체 중에 하나죠. 자, 확인하기 98페이지 밑에 있죠. 이거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무엇을 곱한 양이다? 속도를 곱한 양이다. 다음 물체들의 운동량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첫 번째, 20m/s로 떨어지는 지우개, 100km/h로 날아가는 야구공, 60km/h로 달리는 자동차. 지금 보니까 질량은 안 나왔고 다 속도만 나왔지. 요거만 가지고서 운동량이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겠어요? 네. 누가 가장 크나? 운동량 가장 큰 거. 지우개요. 지우개야?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가장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지. 누가 가장 크지? 자동차가 제일 크죠.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자동차 질량 100kg이야. 야구공은 질량 얼마일까? 2kg. 2kg나 돼? 올리고기요? 1kg 하나 1kg. 한 300g. 뭐 몇백 그램 안 돼요, 이거는. 몇백 그램 안 되는데 후하게 쳐서 1kg이라 해보자. 엄청 후하게 친 거지. 지우개는 질량 얼마일까? 10g, 10g. 지우개. 10g. 나도 재본 적은 없는데 한 20g 될 것 같아. 10g에서 20g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g이다 합시다. 이거 속도하고 질량 곱했을 때 제일 큰 거 누구야? 자동차겠죠, 이거. 당연히. 얘 질량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가랑 나중에는 누가 더 크지? 야구공이요. 야구공이 더 크죠.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그램이고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미터 퍼 세크고 킬로미터 퍼 아워고 단위가 달라. 그래서 사실은 단위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작업까지는 안 해도 그냥 뭐랄까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 예를 들면은 100km per hour다. 이거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보자. 100km per hour.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야.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는 세크분의 미터라 그랬죠, 이거. 기억나? 네. 그러면 100km per hour는 뭐냐면 9분의 그렇지. hour분의 100km라는 얘기지. 자, hour. hour는 몇 초야, 이거?
3600초죠. 60 곱하기 60이니까. 그 다음에 100km는 몇 미터지? 100km는 그렇지 10만 미터예요. 그럼 이거 대강 계산해 보면은 36분의 1000이니까 1000m 한 30 얼마쯤 나오겠네, 그치? 대략 한 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결국 30m/s 정도 된다는 걸.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인데 만약에 단위가 km/h라든가 g의 단위가 나오면 이거를 미터/s 단위나 킬로그램의 단위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자, 참고로 요번 단어는 선생님이 지금 중간고사 범위로 여기 거만 생각하고 있거든? 운동량과 충격량. 이거 수업 내용은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끝나.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풀 겁니다. 그만큼 문제 내용이 뭐랄까 수업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운동량이 가장 큰 거 자동차, 야구공, 지우개의 순서였고, 아까 이거 질문했던 거죠. 자동차에 있는 안전띠가 기차에 없는 이유.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대. 자, 자동차하고 모기하고 부딪혔어. 누가 다치지? 모기가 다치죠. 자동차와 모기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는 모기한테 힘을 가하고 모기도 자동차한테 힘을 가하지. 누가 가하는 힘이 더 클까? 자동차. 땡. 똑같죠?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나?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이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이 뭐였지? 작용과 반작용. 가속도 법칙. 세 번째 법칙 지금 얘기하면 돼. 작용과 반작용.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중에 이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힘이라는 거는 항상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힘은 내가 나 자신한테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 자신한테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내 머리 끄댕이 잡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오. 맞네. 얼음판에서 내가 스케이트를 신고 가만히 서가지고 허리를 뒤에서 밀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힘은 항상 상호작용. 내가 누군가한테 힘을 주고 그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을 쟤도 나한테 주게 됩니다. A가 B한테 가하는 힘, B가 A한테 가하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자동차하고 모기하고 부딪혔어. 자동차는 모기한테 힘을 가하고 모기도 자동차한테 힘을 가하죠. 누가 가하는 힘이 더 크다? 무기가 받으니. 똑같다. 왜냐? 작용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A가 B에게 가하는 힘, B가 A에게 가하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근데 왜 모기가 다쳐?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질량이 작으니까 부딪혔을 때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자, F가 일정해.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커져. 속도가 많이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 같은 경우는 속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다치는 거야. 혹시 그 영화 중에 마동석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이 마동석 이웃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 아, 네. 그 마동석이 어떤 학교에 무슨 선생님으로 오고 그 영화 본 적 있어? 자, 그 영화에 보면은 여학생과 마동석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너네 키보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답답하긴 한데 커피가 두대 누가 쏟았어, 커피를? 뭐, 할 수가 없네. 자,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면, 마동석이 걸어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앞에서 뛰어다가 부딪혀서 날아가. 자, 마동석과 여학생이 충돌을 했죠. 누가 가하는 힘이 더 크다? 똑같다. 똑같다. 근데 왜 여학생이 날아갔을까?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작아서 그래. 그 영화 촬영할 때 부딪히는 그 씬을 촬영하면서 감독이 약하게 부딪혀라 그냥 신용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여배우가 되게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엄청 세게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리랑 부딪히는 게 아무리 자, 그래서 기차에서 안전벨트 매지 않는 이유는 기차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크지 않아서 그 안에 사람은 별로 다치지 않아요, 사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가 안전교육으로 저거 영상을 틀어주려고 그랬는데